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혜진 씨,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데 좀 매콤한 음식이 있습니다. 뭐가 생각나세요? 당연히 떡볶이죠. 떡볶이 좋아하세요? 저는 정말 떡볶이 킬러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남녀노소 구별할 거 없이 전 국민이 좋아하는 음식이 떡볶이인데요. 요즘은 좀 다양하게 또 개발돼서 나오잖아요. 네, 네. 이 떡볶이는 이제 맛도 좋지만 대개는 이제 가격이 좀 부담이 없기 때문에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는요 떡볶이 하나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평정하신 분입니다. 그냥 떡볶이가 아닙니다. 국가대표급 떡볶이를 만드신 분인데요. 이렇게 떡볶이처럼 하나님도 화끈하게 만나시고 또 주 안에서 아주 기쁘고 행복하게 사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시죠. 어릴 적 학교 앞 분식점에서 먹던 그 맛 그대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맛으로 대중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국대 떡볶이. 푸근한 맛을 닮은 듯 친근한 동네 오빠 같은 청년 대표이사 김상현. 어려서부터 사업가를 꿈꾸고 도전과 실패의 연속 가운데 마침내 그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 떡볶이처럼 화끈하게, 떡볶이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기업. 국대 떡볶이 김상현 대표를 만나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국대 떡볶이 대표 김상현 대표신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젊으셔가지고. 글쎄 말이요. 면도는 왜 안 하고 나오셨어요? 면도 왜 안 하셨어요 오늘? 컨셉입니다. 컨셉이에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떡볶이 팔고 있는 예수 믿는 청년 김상현입니다. 네. 제가 평상시 떡볶이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정말 떡순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좋아하는데요. 뭐 전 국민이 뭐 국대 떡볶이 하면 모르실 분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떡볶이를 만들게 되셨는지 회사 소개 좀 해주세요. 국대 떡볶이라는 간판으로 달고 여기저기서 이제 떡볶이 가게를 이제 이렇게 열어주고 도와주고 하는 이제 프랜차이즈 회사. 전국에 지금 가맹점이 200개 정도의 점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지금 현재는 이제 운영되고 있는 점포는 한 120여 개 정도 되고요. 그렇게 전국에. 그래요. 아니 보통 이제 떡볶이 만드는 분 그러면 왜 이렇게 좀 나이가 있으시고 나이도 좀 드시는 아주머니들이 막 이렇게 고추장 넣어가 좀 하는 그런 이미지가 연상이 되는데 전혀 안 맞아요 지금. 너무 이게 청년이 떡볶이를 만든다 그러니까 이 매칭이 안 되는데 굉장히 젊어 보이시잖아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실례지만 이게 대표 그러니까 좀 나이가 좀 지긋하셔야 될 것 같은데. 36살이고요. 80년생. 아직 결혼 안 하셨다고요? 부모님 걱정하시죠. 지금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은 분들 보고 계십니다. 오늘 잘 나오신 것 같은데. 아니 주변에서 이렇게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보면 좀 성공한 사업가 이러면서 좀 부러워하고 그러는데 좀 그런 게 부담스럽고 그러진 않으세요? 그런 시선은 있는데 뭐 이렇게 그냥 다 다른 그냥 그 직업적인 특징이 다른 거지. 저는 사실은 크게는 의식하지 않고는 있어요. 아니 근데 요즘은요 목사님 정말 요리하는 남자가 멋있잖아요. 그 요생남. 요리하는 남자가 섹시하다. 요즘 뭐 정말 셰프들이 프로그램에서도 다 장악할 정도로 아주 인기인데 반응이 좋지 않나요? 저는 요리는 잘 못해요. 원래 전공이 뭐예요? 원래 대학교는 체육과. 그래요? 체육과도 어울린다. 의외다. 떡볶이하고 체육은 의외인데. 저는 이제 체육과도 이제 한 1년 다니고 이제 학교는 이제 그만둔 게 다고요. 그래서 딱히 또 전공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죠. 그래서 떡볶이는 제가 배워서 많이 이렇게 연구는
하기는 했는데 떡볶이 말고는 다른 음식은 할 줄 아는 게 잘 없어요. 아니 그러면 어릴 때 장래 희망은 뭐였나요? 저는 이렇게 어려서부터 그 사업가가 되는 게 어릴 때부터 아예 꿈은 있었어요. 왜 사업가가 되고 싶었어요? 되게 좀 우연한 계기였는데요. 그 중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죽는구나 하고 처음 알게 됐어요. 태어나면 사람이 죽는구나. 그걸 중학교 때 알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든 생각이 내가 죽는구나 언젠가는. 근데 그 확률이 생각해 보니까 100%더라고요. 100%? 네, 100% 죽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란 단어는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지만 제가 거기에 해당된다는 걸 그때 처음 안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도 죽네.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슬픈 거예요. 그 내일 학교 가면 애들이 다 죽네. 언젠가는. 그렇죠. 그리고 100% 얘들이 이걸 아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막 마음이 다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다가 막 TV로 본 막 장면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외국, 막 아프리카, 뭐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막 아프리카 나오고 뭐 유럽, 뭐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 막 나오고 미국, 뭐 이런 이렇게 저런 거를 내가 그냥 TV로만 보다가 죽으려니까 좀 억울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중학교 때의 수준이다. 딱 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최대한 내 눈으로 봐야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돈 있어야 되잖아요. 비행기 값이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니까 사장님들은 낮에도 막 돌아다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리고 여행할 자유롭게. 돈도 있을 것 같고, 그러려면 그 직업은 사업하는 사람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그냥 사업가 꿈이었고, 그냥 계속 그렇게 단순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늘 그러니까 취업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 고민을 한 적이 없어요. 난 처음부터 그냥 창업이다. 사장님을 사장님을 향해서. 단순했었어요. 근데 그런 단순한 생각이 지금 있게 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뭐든지 사람이 방향 설정이 정확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좀 중학생의 엉뚱한 발상 같은 그 발상이 지금의 국대 떡볶이의 대표를 만든 것 같네요. 그 과정이 굉장히 궁금해요.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탄탄대로를 가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오기까지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뭐 지금도 탄탄대로는 없고요. 그 사실은 제가 이렇게 그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공부를 해야겠다,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뭐 영업에 대해서 이러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책을 좀 읽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돈 안 드는 사업이 중에 하나가 그 무역 오퍼상 뭐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일단 외국을 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한테 막 졸라가지고 제가 캐나다를 제대하자마자 캐나다를 이제 보내달라고 졸라가지고 한 캐나다에서 한 4년 있다가 왔는데요. 거기서 뭐 신발 같은 것도 팔아보고 뭐 배달하는 것도 이렇게 창업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군고구마도 팔아보고. 그러면은 저희가 듣기로는 떡볶이 사업을 하기 전에 한 1억 원 정도의 빚이 있어서 파산 신청을 내려고 했던 적도 있었다는 얘기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지만 5천만에서 한 1억 사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뭐 하시느라 그렇게 뭐 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안 됐고. 그게 이제 카나다에서부터 한 일이 연결된 겁니까? 연결됐다고도 볼 수 있고요. 다시 이제 제가 한국에 돌아왔어요. 4년 후에.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의류 사업을 해야겠다. 옷. 그래서 뭐 혼자 의류 브랜드를 만들어서 막 이렇게
크게 한번 네. 해봐야겠다. 컨셉은 좋은데요. 예. 엄청 혼자 또 컨셉 잡고 한국에 와서 네. 이건 또 대박 날 거다 하고 들어왔죠. 네. 들어와서 이제 아버지는 제가 멀쩡하게 대학교를 캐나다에서 다니고 있는 줄 아셨고 저는 입학도 하지 않았었고 그 입학금으로 저는 뭐 이렇게 중고차 한 대 사서 배달하고 막 네. 다녔었고 그거를 정확히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알고 계셨는데 근데 이제 들어와서는 너 이제 그 방학도 아닌데 왜 왔냐 한국에.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아차 싶었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아버지를 또 화가 나신 아버지를 막 설득해가지고 네. 이 의류 사업을 이렇게 네. 해야겠다 해서 대출까지 얻으셔가지고 이제 지원을 해주셨어요. 네. 예, 그래서 그 한 5천만 원 정도를 들고 예, 한 3년 동안 그 디자이너랑 같이 네. 이렇게 제작도 하고 네. 이렇게 의류 사업을 하신 거네요. 예. 네. 그래서 참 사업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기도 좀 그 창피할 부끄러운 정도로 아주 이렇게 이제 빛 한 번 못 보고 이제 네. 3년 동안 그냥 겨우겨우 끌다가 이제 두 손 이제 들었는데요. 결국 손실만 보시고. 예, 그때가 몇 그리고 이제 살입니까? 그때가 이제 29살. 야, 20대. 예, 봄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30이 바로 되기 직전 29살. 빚만 잔뜩 치고 이제. 예. 그때 빚은 어느 정도나 된 겁니까? 그때 아까 빚이 그 5천에서 이제 1억 사이. 5천에서 한 1억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그 파산 신청하러 또 가셨다면서요? 그게 이제 제가 지인분들은 네. 이제 찾아가서 말씀드리니까 감사하게도 다 이제 기다려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소위 이렇게 제 3금융 이제 금융권. 예, 막 이자율 되게 높은 거를 네. 빌는데 이제 그게 그거는 이제 어떤 이제 핑계를 들어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워낙 제도권에서는. 처음에는 괜찮은데 뭐 전화를 뭐 한 3군데서 각각 한 하루에 뭐 이렇게 2-3번씩 전화를 하니까 한 10통씩 매일 그 독촉 전화를 받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그 이자 낼 형편도 잘 안 되니까 이게 빚이라는 게 사실 되게 무서운 무섭구나.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경험해 보셨구나. 예, 그래서 이제 버스 타고 가다가 면책 파산 이런 광고 있는데 이제 이게 이런 건가 해서 이제 그 교대역 쪽에 많잖아요, 되게 그런 이제 법무사 사무실 네. 뭐 이런데 그래서 이제 한 2군데 가서 상담을 했는데 면책으로 뭐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나이가 아직 젊은 게 리스크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면책을 받는데 그걸 이제 리스크가 나이가 젊은 거다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저는 제 귀에 어떻게 들렸냐면은 이게 나이도 어린 놈이 도망가려고 하는구나. 자존심을 건드렸군요. 그렇게 들릴 수도 있죠. 그렇게 마음이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너무 부끄러웠어요. 갑자기. 이게 저는 이제 이게 지금 당장 괴로워가지고 이제 여기 피하고 왔는데 싶어서 찾아갔는데 예, 단어의 뜻도 보니까 면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임을 면하게 면하게 해준다. 해주는 예. 거죠. 합법적으로. 예, 근데 저는 다 알고 빌렸거든요. 네. 이자율도 다 알았었고 뭐 사실은 남을 욕할 게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남의 돈 다 알고 빌려서 써놓고 내 책임을 면하게 해달라고 찾아간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하고 일단 그때는 이미 그 떡볶이 장사를 노점으로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하던 거 계속 하자 하고 이렇게 돌아왔었죠. 그럼 떡볶이 장사 네. 그 발상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원래 떡볶이를 엄청 좋아했었고요. 네. 그 제가 이거를 딱 그만 이제 둘 수밖에 없었고 이제 딱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바로 떠오른 게 이제 떡볶이 장사였었어요. 네. 제가 떡볶이는 워낙 좋아해서 이제 우선 본인이 좋아하니까. 예. 다른 음식은 제 맛집이라고 막 찾아가고 할 정도는 아닌데 떡볶이 맛집은 찾아서 막 그래요. 가서 먹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워낙 또 좋아하는 거 아니까 맛있는 데 있으면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던 떡볶이집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맛있기도 맛있지만 초등학교 때 먹던 그 옛날 맛이 어디에 있는 떡볶이집이에요? 이제 대구에. 대구에. 네. 아, 대구 분이세요? 네. 아. 그래서 원래 한 7, 8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집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친구랑 이렇게 떡볶이 먹으면서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나 이거 하던 거 안 하게 되면 나 떡볶이 배워서 이거 떡볶이 배워서 떡볶이 장사할 거다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던 게 네. 기억이 나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그때는 딱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로 내려가서 네. 그 떡볶이 좀 가르쳐 달라고. 무작정. 그냥 단골집에 간 거죠, 그러니까 단골집에. 예.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졸랐죠. 그냥 다른 말씀은 못 드리고 계속 이제 도와달라고 말씀 드리고 나중에 은혜 갚겠습니다. 그 말만 계속 되풀이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첫날에는 가서 용기가 없어서 그냥 떡볶이만 멀리서 먹고. 그 근처에 가지도 못했어요. 아. 네. 그래서 저는 되게 그런 뭐 이런 이렇게 씩씩한 성격을 가진 줄 알았는데 또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에 또 이제 겨우겨우 이렇게 용기를 내서. 예. 네. 이제 용기를 내 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래서 되게 안쓰러우셨는지 처음에 안 된다 하시다가 며칠 만에 그러면 몇 번째 찾아가서 드디어 허락을 받으신 겁니까? 한 몇 개월 동안 그 계속 뵈면서 조금씩 또 이렇게 친해지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떡볶이 하는 법을 이제 딱 한 번 보여주셨어요. 딱 한 번. 예. 네. 예. 시범을. 근데 네. 그 레시피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비율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고춧가루, 막 설탕, 뭐 이런 여러 가지. 예. 그것도 보여주셨어요. 예. 그걸 보여주신 거죠. 아, 딱 한 번. 예. 너 뭐 딱 한 번이다. 봐라. 맞아. 이러고 딱 한 번만 보여주신 봤나?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네. 그냥 한 번을 그냥 보여주셨어요. 네. 그래서 네. 뭐 고춧가루는 이게 감이 있으시니까 워낙 네. 수십 년 동안 해오셨으니까 네. 고춧가루만 이제 저울에 재세요. 네. 고춧가루는 뭐 250g 뭐 이렇게 해서 넣고 뭐 설탕은 이렇게 손으로. 컵으로 요만큼 네. 소금은 손으로 네. 요만큼 어떻게 요만큼. 야. 예. 그 지금 말 그대로 손맛이다 그거는 정말. 네, 요만큼. 그러면서. 예, 요것도 요만큼 요것도 요만큼. 해서 이제 거의 그 요만큼으로 예. 네. 요만큼 레시피가 다 요만큼. 그거 네. 뭐 한 번 봐서 아나 그걸.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들어가는 그 재료만 네. 알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이제 계속 그 비율대로 막 적어가면서 연습을 예, 해본 맛 날 때까지 예. 아니 그 맛을 떡볶이에 대해서는 정말 맛은 예. 자신 있으니까 네. 먹어보면서 계속 시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예.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해도 그 맛이 맛있긴 한데 그 맛이 나진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 몇 달을 하다가 그 어머님한테 찾아갔어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비슷한데 안 난다고. 예 아닌 것 같다 말씀드리니까 한 가지를 안 가르쳐 주셨어요. 야, 무기. 뭐가 있어. 예. 비장의 무기. 총 6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네. 5가지만 가르쳐 주신 야, 거예요. 고수들은 그게 있어. 예. 그래서 MSG 아니에요, MSG? 근데 이제 그건 아니었는데 네. 그 한 가지를 제가 그때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하니까 그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나중에 한참 나중에 그때 생각해 보니까 되게 이렇게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테스트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계속 할 것인가 안 할 예. 것인가. 그리고 요 차이를 알 수 예, 있어. 알아야 알아낼까. 되지. 예. 좀 대충 하는 마음이었으면 이제
어땠을까 하고. 2% 부족한 맛으로 팔고 있었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분이 스승님이신데 네. 이렇게 나중에 잘 되고 나셔서 또 예.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예, 찾아가서 뵙고요. 그래서 음. 되게 기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막 그때 이제 그 뵙고 이렇게 눈물을 되게 글썽이시더라고요. 예. 고마워하시고. 내일처럼 기뻐하시고. 예. 아, 그분도 참 귀한 분이시네요. 네. 그럼 그렇게 떡볶이 맛을 내고 1호점을 이제 드디어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예.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한 겁니까? 이화여대 앞에서 노점으로 시작했었어요. 노점으로. 예. 그러면 이제 하나. 이대 앞에서 드디어 네. 이제 꿈에도 그리던 노점이지만 예. 떡볶이점이 오픈됐어요. 예. 그러면은 반응이 어땠습니까? 자신이 본인이 있었는데 네. 상대편들의 반응이 궁금한데. 첫날에는 굉장히 맵게 했었어요. 네. 그리고 둘째 날에 어떤 아주머니가 친구분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막 두리번 하면서 아 여기다 하고 막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떡볶이 꽤 이 판에 한 10인분 정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다 싸주세요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니까 너무 이렇게 맛있어서 그런다고. 추억의 맛이라서 그러지 않을까요? 이분은 이제 매운 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총각이 어떻게 이런 맛을 내냐고 하시면서 너무 기뻤죠. 근데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하시는데 못 드시는 분은 아예 못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8개월 동안 그 노점 장사를 하면서 가장 손님들이 이렇게 입맛에 맞는. 입맛에 맞는 정도를 나름 이제 찾아가는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노점상은 이대 앞에서 했는데 네. 딱 지금 말씀한 대로 그렇게 8개월을 거치고 드디어 매장 진입. 강남에다가 네. 1호점을 8개월 만에 네. 냈죠. 네. 와, 이게 이제 물론 노점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매장으로 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강남에다 진출했단 업그레이드 말이에요. 완전히. 어. 네. 이때 이제 드디어 내 가게가 이제 생긴 거 아닙니까? 예. 1호점. 예. 저도 그때 약간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신사점 이름이었죠. 네. 들었어요. 네. 그 관계 무량했을 것 같아요, 본인은. 예. 근데 그때는 되게 실감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강남도 이제 싼 데는 많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첫날부터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왜요? 네. 어떻게 첫날부터 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올 수 있었을까요? 네, 저도 예상을 못 했는데요. 네.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시쳇말로 이렇게 오픈빨. 네. 그런 게 있죠. 예. 워낙 워낙 떡볶이 집이니까 국민 간식이니까 또. 만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부담 없고 공사를 한 달 넘게 한 것 같아요. 공사를. 예, 저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 맨날 뜯어 고치고 다시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뭐 그냥 세상 말로 무슨 떡볶이 집을 한 공사한다는 해 달 무슨 카페도 유명한, 아니고. 네. 카페가 들어오는 것도 네. 아닌데. 네. 어. 뭔 떡볶이 얘네들 분식집인데. 도대체 뭐길래 네, 뭐길래. 기대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궁금증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떡볶이 한 그릇 한 그릇 정말로 혼신의 힘으로 떴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 최상의 상태에서 뭐 이렇게 이 떡볶이를 떠서 이렇게 이제 나갈 준비가 됐는데 다른 뭐 튀김 순대를 기다리다가 얘가 한 5분 정도 지연이 되면 그거는 안 나갔어요. 예, 다시 떠서 나가고 이렇게 하고 가장 맛있는 상태로 예. 하셨군요. 그래서 주변에서 되게 많이들 좋아해 주셨어요. 그런 게 통한 거예요. 이제 맛도 통했지만 네. 그런 예. 마음도. 정성, 마음. 예, 그래서 그랬던 것이 이렇게 소문도 많이 이렇게 좋게 내주시고 예. 그렇게 무엇보다도 가장 궁금한 게 첫날 매출일 것 같아요. 예. 네. 원래 첫날. 새벽 2시까지 영업 시간을 잡아놨었는데 네. 7시에 닫았어요. 근데 그때까지가 뭐 150만 원, 뭐 와. 170만 원 뭐 이랬던 것 같은데 떡볶이 한 접시에 얼마였는데요? 2,500원이요. 와, 그럼 150만 원을 벌려면 뭐 하루 종일 벅적벅적 됐다는 네. 얘긴데. 근데 왜 7시에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닫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고 처음 시작한 이제 친구들이 2명이 있었는데 이제 제 친구하고 이제 후배 1명 있었는데 네. 호흡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 안 맞았어요. 네. 주문하고 정신이 서빙하고 다 이게 없었을 거예요. 엉키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이제, 손님들이 네. 예, 막 불만을 그러니까 이 손님이 먼저 왔는데 저 손님 먼저 주고 있고 예. 그거 한국 사람들 보통 예민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작은 거에 민감해요. 네. 그랬구나. 아예 안 봐도 이렇게 좀 훤한 것 네. 같아요. 얼마나 네. 그 청년 셋이서 네. 막 땀을 흘리고 비디오예요, 비디오 안 예, 봐도. 손님은 들어오는데 막 쩔쩔매고 그랬을까. 네. 그런 시행착오를 이제 다 겪고 예. 이제 그런 시간들을 쭉 보내셨는데 이제 이렇게 사람이 일하는 게 아까 뭐 파산 신청 직전까지 네. 갔을 때는 사람들이 저 실패한 청년 저거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 저 빚지고 파산 신청하려고 이런 눈으로 자기를 본다고 생각했었잖아요. 네. 근데 떳떳하게 이제 매장도 내고 네. 소위 대박집 나오고 이러면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이 예. 나를 보는 시선 이런 네. 것들이 좀 달라지는 걸 느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본인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맨날 그 주변에 친구고 뭐 누구고 뭐 부모님이고 돈 꾸기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피하죠. 불편하죠. 네. 네. 근데 이제 10만 원, 20만 원 막 빌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점점 힘들어지고 신용을 잃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장사 잘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돈을 들고 와서 나도 이거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되게 신기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한편은 섭섭했었을 것 같아요. 어려웠을 때. 예, 그러니까 처음엔 다 그런 섭섭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원망하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 제가 저지른 일을 남 탓하고 있었던 생각을 그때는 또 못했어요. 그때는 또 뭐 봐라, 그러니까 이렇게 다 잘 되니까 오는 거 봐라 하면서 막 이렇게 뭐 남 탓으로 네. 이렇게 원망으로 그리고 그런 마음이 사실 정말 한참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도. 어렸을 때 꿈은 이루신 거 아니에요. 사장님이 되는 거였는데 이제 성공한 사장님이 되셨는데 또 앞으로 꿈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어릴 때 꿈을 30대에 이뤘으면 또 앞으로의 계획과 또 꿈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떤 꿈을 갖고 계세요? 일단 그 예전에 그 꿈이라고 하는 그 말에 저한테 그 뜻 의미부터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곧 뭐 돈이 될 수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돈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는 막연히 생각하는데 사실은 한참을 그게 뭔지는 모르고 계속 지내왔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사는 것 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목표가 네. 생기신 것 같은데 예. 그런 생각을 근자에 하셨다고 하는데 네.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예. 저는 정말 그 하나님 알게 되고 정말 만나게 된 게 이제 갓 1년 지난 것 같아요. 네. 예. 원래 집안은 네. 기독교 집안이 아니세요?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친가 외가 제가 알기로는 믿는 분 한 분도 안 계시고요. 그런데 어떻게 복음이? 저희는 불교의 네. 문화에서 네. 아버지는 포교사 오, 예. 그 정도로. 어머니도 절에 열심히 다니시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예. 계기가 있었나요? 그 제가 이제 당시에 그 교제했었던 여자친구 네. 따라 갔어요. 교회를. 예, 교회를. 그게 몇 년 전? 2년이 좀 덜 네네. 됐어요. 예. 그래서 갔다가 참고 다녔던 것 같아요. 이게 떨렁떨렁 이렇게 몸만 네. 왔다 갔다 하다가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네. 그 여름에 비전 트립을 갔는데 네. 미국에 7박 8일 동안 가는 여행이었어요. 네. 저는 이 기회에 미국 한번 갔다 와야겠다 그냥. 예. 다른 마음으로. 예, 예.
그리고 뭐 미국 가면 또 쉬는 시간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러면 미국의 식당들은 요즘 어떤지 그런 거 이제 영감이나 좀 얻어오자 하는 마음으로 혼자 따로 가면 더 비싸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섞여서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저는 갔었어요. 창조과학이 뭔지도 모르고 예. 창조 경제도 아니고 창조 경제. 정말 이게 농담이 아니라 창조 한국도 과학은 아니고. 뭐지? 예. 하고 갔어요. 그래서 딱 갔는데 선교사라는 분도 처음 봤고 예. 그리고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너무나 상식적으로 맞는 거예요. 누가 봐도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것들이 싹 없어지죠. 네. 그러면서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 말씀. 네. 예, 그 창세기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되는 것도 처음 알게 됐고. 그게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고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지 그 말씀이. 네. 그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니까 이걸 통해서 이 말씀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그 말 그대로 이제 미국 가셔서 그 과학이라는 거 아주 우연치 않게 네. 접한 과학, 창조과학 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루트를 통해 만나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하다 만나주시고 어떤 네. 사람에게는 뭐 사람을 고난의 통해서. 질병을 네. 통하여 만나주시는데 우리 이제 형제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과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네. 자연을 통해서 만나셨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미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신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와 만나기 전과 분명히 달라진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어떤 게 제일 달라진 겁니까? 본인 보실 때. 그 세계관이 그러니까 네. 그 월드 뷰가 어유 미국 갔다 오더니 일단 사람이 귀해졌어요. 사람이 귀해졌어요. 사람이. 네.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다 만드셨더라고요. 네. 야. 예. 그러니까 일단 사람이 점처럼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다 만드신 거예요. 피조물로. 다 만드셨는데 가장 소중하게 이것도 다 이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네. 6일째. 그런 존재들이니 너무 귀하더라고요. 네. 사람이 귀해지기 시작했다.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귀하다. 성경의 말씀이 이제 믿어지고 예. 그게 정말 가슴에 새겨지는 그런 이제 은혜의 시간을 맞이하신 거네요. 예. 그렇게 마음이 막 바뀌면 막 예. 급해지잖아요. 엄청, 예. 빨리 한국 가가지고 예. 뭔가 바꿔야 되겠다. 네. 한 회사의 CEO가 바뀌니까 회사가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떻게 바뀌게 된 건가요? 이제 바뀌었죠. CEO가 네. 바뀌었으니까 이제 뭐 다 바뀌죠. 시스템도. 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바뀌니까 네. 정신을 못 사이비 차려요. 종교 뭐 이렇게 이단에 빠졌다. 이단에 빠졌다 네. 막 그런 얘기가 이건 무슨 일이냐, 예. 사장님이. 있었어요. 전해 들은 얘기인데 네. 근데 오히려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변화는 있구나. 예. 그러니까 변화가 느껴지긴 느껴졌구나.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그래도 그 이제 추석하던 교회가 네. 큰 교회라는 게 그래도 이단 아니다. 검증된 교회. 예. 예, 교회 이름을 써먹기도 하고. 네. 아니 그 출장 가는데 직원이 보낸 문자를 보고 펑펑 울기도 했다며요. 예, 예. 이게 네. 뭡니까? 왜 직원이 보낸 문자 앞에 그렇게 울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게 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네네. 저도 그 전까지 엄청 애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네.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네. 잘해주고 네.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되게 애를 썼는데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문자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출장을 가는 길이었는데 네.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직원 한 명이 이렇게 뜬금없이 이제 조심히 이제 건강히 다녀오세요. 다녀오시라고. 예, 하는 짧은 문자였는데요. 네. 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성격도 알고 이제 그런데 정말 짧았지만 그 마음으로 전해지는 거군요. 예, 해준 문자였거든요. 근데 저는 애쓰지 않았거든요. 예전처럼. 예전에는 정말 인간적으로, 네, 예, 뭐 잘해주려고 육신적으로 하고 그랬는데 막. 이게 정말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예. 것들이 느껴지는 거군요. 그러니까 제가 막 더 잘해주려고 애쓰고 좋은 소리 들으려고
했을 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었어요. 근데 내가 바뀌니까. 네, 그러니까 애쓴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내가 한 건 아니다라는 확신은 있었어요, 저는. 예.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구나.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도 네. 그러면은 직원들한테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식으로 회사를 이끌어 나가시나요? 일단 회사에 비전이 생겼어요. 네. 이게 원래 비전이라는 게 없었어요. 예. 그냥 돈 버는 게 비전이었죠. 네, 뭐 그냥 거창한 이런 개념들이 네네. 있었어요. 사훈해서 뭐, 네. 뭐 고맙습니다. 뭐 같이 오래 뭐 이런 뭐 네. 이런 거 뭐 좋은 말은 그냥 다 네. 가져다가 뭐 쓰고 하긴 했는데 비전이라고 세우려다 보니까 그냥 보통 다른 회사들도 보면 우리가 가진 서비스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뭐 행복하게 하는 것, 다 그 안에 있더라고요. 네. 근데 궁극적인 비전은 이게 맞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비전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하는 마음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이제 비전하고 저희 회의실 중간에 붙여놨어요. 걸어놨는데 비전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 이야. 예. 교회 멋있다. 표어보다 훨씬 네. 더 거창하고 좋은데요. 오. 공동체. 네. 하나님 안에서. 그거를 이제 올해 그 그렇구나. 시무식 때 네. 선포를 한 거죠. 네. 사무실에 이제 일하는 친구들이 13명이 있어요. 네. 이 믿는 사람은 3명 그리고 네. 이제 10명은 믿지를 넌 않아요. 크리스찬들. 네. 그래서 원래 전도가 저는 되게 쉽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다녀라, 예수님 믿어라, 뭐 이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전하는 거니까. 야, 이게 원래 사실이야. 예, 훨씬 이게 말이 돼. 예,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제가 뭐 사장이고 대표이사다 보니까 이제 괜히 강요처럼 보일 수도 있고 해서 되게 더 조심스럽긴 했죠. 그래서 이제 기도도 많이 부탁드리고 준비 기도도 많이 했는데 제가 그 비전을 이렇게 그 선포를 하면서 안 믿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있는지 알게 됐다. 그래서 그냥 이게 사실이더라. 그리고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 나는 그거밖에 없다. 그리고 그 믿지 않는 분들은 나가란 얘기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부탁 하나만 하자 하고 다만 얼마간이라도 조금만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호기심만 가져줘라. 그래서 내가 그냥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 혹은 이렇게 해주고 돕는 역할만 하겠다 하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면 네. 참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네. 세상을 향해서 막 질주하던 이제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턴이 되고 또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변화가 중간중간에 생기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제 몸부림을 치고 계신 네. 거잖아요.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 대표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저희가 또 저희가 좀 판넬을 미리 준비해봤는데요. 준비를 해봤는데 김상현 대표의 성경대로 성경대로 살기. 살기. 자, 네. 에베소서 6장 2절. 네. 이 내용이 뭘까요? 부모를 공경한다. 공경하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네.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 어떤 얘기입니까? 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부모님을 하나님을 대하는 무게감으로 공경을 하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전했어요. 가장 처음부터는 엄마 아빠가 이제 천국 가셔야 되니까. 전혀 불교 신자시잖아요, 어머니 예. 아빠는. 네. 한 달간 이렇게 서울에 와 계셨어요. 네. 그때 교회를 안 갔어요, 저는. 어머니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전도할 목적으로 안 가신 거예요? 네, 예. 이거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도 네. 그- 꿈쩍을 안 하세요. 이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교회 다니는 사람 이제 비판하는 여기로 친구 아들 레미는 이제 교회에다가 한 20만 원 준다고 그리고 엄마한테는 5만 원을 주면서 엄마 그렇게 살지 말고 교회를 가 이렇게 하더래요. 그걸 굉장히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깨달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헌금을 어머니에게 하자. 오, 전략을 바꿨어요. 그리고 삶이 예배라고 했으니 네. 어머니 부모 공경을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하라. 네. 그래서 엄마는 하나님같이 하라고 했다고 저는 이제 굳게 다짐하고 예배는 밤에 자기 전에 동영상으로 이렇게 인터넷 방송으로 네. 하고 이제 주일 내내 그냥 집에 어머니랑 같이 있었어요. 시간을 있고, 함께 보내셨군요. 같이 교회로 나가고 쇼핑도 이제 해서 이제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 목적은 어머니를 하고. 전도하기 위한 예. 거죠. 네. 그러면서 어머니 기분을 막 업시켜 드렸어요. 차 타고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어버이 주일 날 이제 하신 설교 제가 그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 같은 것도 같이 틀어놓고 타이밍이 차에 막 2-3시간씩 같이 다니니까 네. 그것도 안 들으시는 듯 다 들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한 3주, 4주를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머니도 좀 이상하게 여기셨겠죠. 근데 말씀은 쑥스러우셨는지 안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독일에 이번에 또 저희가 그 비전 트립을 가게 됐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갔어요. 오. 교회를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으셨고 네. 여전히 그래 뭐 네 다니는 거는 뭐 괜찮다만 뭐 이렇게는 하시는 정도였는데 그 주일 예배가 있었어요. 독일에서 호텔 세미나실에서 하는 네. 작은 방에서 하던 예배에서 이제 어머니가 영접을 하셨어요. 아멘.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지혜로운 부모를 아들이에요.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네. 했더니 어머니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이제 마음을 어머니도 여시고. 천국 백성이 되시는 그 길에 서셨어요. 네. 자, 두 번째 볼게요. 김상현 대표의 성경대로 살기. 두 번째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실천한다. 네. 어떤 내용일까요? 이웃을 사랑한다. 네. 네. 예수님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그런 개념인지 정말 몰랐어요. 저는 제가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무슨 동물 프로그램만 봐도 눈물 글썽글썽 하니까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 그 말씀을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까 저한테는 사랑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사랑하는데 저한테 조금이라도 해코지하는 사람은 그냥 미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 봐. 조금만 오해를 해도 막 이렇게 도로 원망하고 이걸 어떻게 갚아주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이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예전 같으면 당연히 응당히 화가 나는 상황이었어요. 뭐 실수를 할 때도 있고 잘못을 할 때도 있고 한데 화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화가 나야 될 타이밍인데 상황인데 그리고 내가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게 뭐 귀여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요. 그게 이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은혜겠죠. 네. 자, 마지막 볼게요. 김상현 대표의 성경대로 살기.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어떤 내용일까요? 섬김의 리더십. 네. 예수님이 내가 섬김을 이제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지금까지 보니까 그냥 사람들, 뭐 스티브 잡스, 그 되게 유명한 분들, 사업가들, 그 사람들의 책을 읽기도 하고 인터뷰를 보기도 하고 선배 형들 찾아서 듣기도 하고 그런 리더십들을 엄청 그냥 다양한 사람들의 리더십 그리고 딱 보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돈 많은 사람들이 맞는 줄 알고 그냥 다 따랐던 거예요. 근데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따라가다 보니 어떤 시점에서 또 아니고
또 이 사람을 또 따라가다 보니 어떤 시점에서는 또 뭐 나랑 마음이 맞지 않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보고는 아, 딱 리더십은 이거다 하고 딱 끝이 났었어요. 그리고 너무 궁금해서 그 창조과학 탐사 미국 다녀오고 나서는 그 예수님의 리더십이 너무 궁금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예, 하고 제가 삶의 그 회사에 이 리더십을 적용을 하자. 지금 뭐 예배를 드리고 시작한다면서요, 회사에서?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시무식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이제 세 가지가 이제 달라질 것이다. 네. 예배가 있을 것이고 네. 성경 공부가 있을 것이고 그 매일 그 큐티 나눔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삶의 나눔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게 뭐 신방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삶이 열려야 정말 우리는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다. 그래서 이중률이 없어졌다면서요? 예, 예전에도 사실은 아무도 이렇게 해고를 한 적은 없었어요. 예. 먼저 그만둬요? 예. 근데 좋은 환경을 따라서 막 옮기잖아요. 네, 그래도 그 이직률은 높은 회사였어요. 예, 근데 그 이후로는 아무도 그만두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렇게 귀한 이야기 들으면서 아니 경상도 사람이 저렇게 나는 할 말 조용조용히 다 하는 경상도인데 처음 봤어요. 오늘 너무 큰 은혜와 또 감동을 안겨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더 이제는 사업의 국가대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대로 사는데 한 인생으로서 국가대표가 되셔서 멋진 삶을 잘 남겨주시는 믿음의 형제 되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기도 제목 혹시 있으세요? 아, 네. 지나치다가 뭐 간판을 보실 수도 있고 생각나실 때마다 제가 사람한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이제 보면서 끝까지 살 수 있게 이렇게 기도하시죠. 예, 오늘 국대 떡볶이 대표 김상현 형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상현 대표랑 말씀 나누면서 느낀 거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순전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좋은 직장에 가고 돈 많이 벌면 그게 성공하는 거고 행복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근데 오늘 김상현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착각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정말로 행복하고 싶으면, 정말로 성공하고 싶으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성공이고 행복이라는 것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행복의 샘에서 활 헛개수 세트를,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고추냉이 전문기업 주식회사 분이엘 월드에서 와사비와 생활용품 세트를 드립니다.